자, 지금부터 나오는 자료는 이제 그 오퍼스 측에서 제공한 자료예요. 그래서 자기네 그 코덱이, 오퍼스라는 코덱이 얼마나 좀 훌륭한가, 쉽게 말해서 다른 코덱에 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그 지연 시간과 비트율을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자, 이쪽이 이제 지연되는 시간입니다. 지연 시간이 0에서부터 쭉 이렇게 해서 이제 200까지. 단위는 밀리세컨드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 지연 시간은 그래프가 위쪽에 있을수록 짧을수록 이 0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위에 있을수록 이제 좋은 겁니다. 다음 이제 비트율인데요. 비트율도 지금 이쪽 그래프인데 0에서부터 지금 여기가 80입니다. 자, 비트율이 크면 클수록 파일 사이즈가 크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비트율일 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좋은데, 어, 일단 여기다 선을 하나 그려볼까요? 임의로 이렇게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비트율이 얼마일지를 모르지만 대략 한 30 정도 되겠죠? 그때 비교를 해보면 지연 시간이 오포스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0에서 20 사이 그 짧죠? 그런데 스픽스라는 거는 지연 시간이 좀 더 깁니다. 네, 그리고 다른 코덱들도 있는데 더 길어요. 네, 이런 것들 보니까 보비스나 AAC나 MP3는 거의 한 200 정도 되네요. 같은 그 비트율일 때. 그러니까 같은 비트율일 때 지연 시간이 제일 짧은 이 오퍼스가 가장 그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가장 짧게 시간 지연이 가장 적다는 얘기겠죠. 자, 다른 것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이쪽에 한번 선을 그어볼까요? 예, 여기에 이렇게 비트율이 좀 큰 경우인데 그때도 오퍼스가 가장 짧고 그리고 AAC, LD라는 게 조금 딜레이가 그 다음 낮고 그리고 나머지는 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코덱 간에 그 딜레이가 얼마나 짧냐 기냐 하는 것을 이 표로 하나로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오퍼스가 가장 나은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그래프에서 볼 것은 이 비트율, X축이 지금 비트율인데 비트율이 작은 쪽, 0에 가까운 쪽은 용량이 작다, 저용량이고요. 이쪽 큰 쪽은 이제 고용량, 파일로 우리가 만들었을 때 파일 사이즈가 커지는 고용량의 어떤 그 코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용량이 무조건 좋으냐 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저용량 같은 경우는 음질이 아무래도 저용량이면 좀 낮아요. 근데 왜 그럼 저용량을 쓰느냐? 어, 이렇게 음질을 약간 희생해서라도 용량이 작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통신 같은 걸 한다거나 음성으로 이렇게 VoIP 같은 거 쓴다든가 할 때 무슨 하이파이 스테레오처럼 그런 경우에 아주 좋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VoIP 같은 경우는 음질이 아주 뭐 정말 잡소리 하나까지 다 들린다 이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 사람 목소리의 정보만 전달될 정도면은 충분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 VoIP용 코덱은 그 약간의 뭐 음질을 희생해서라도 저용량을 쓰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타원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오퍼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용량부터 고용량까지 다 다룰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스픽스는 주로 저용량 쪽을 의 그런 코덱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AC-LD 같은 경우는 주로 고용량 쪽에 고음질 쪽의 코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보비스나 AAC MP3도 약간 조금 그 용량이 큰 비트레이트가 큰 쪽에 치우쳐 있는 그런 코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표에 보면은요. 여기 리얼타임이란 단어가 있고 어, 그 아키발이란 단어가 있죠. 이것은 이제 주로 저장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쪽은 실시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지연 시간이 0에서 한 20 정도 사이에는 실시간용으로 우리가 코덱을 볼 수가 있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실시간은 부적합하고 저장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 하나로 굉장히 많은 어떤 정보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다음은 그 음질과 비트율, 음질과 비트율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비트율일 때 얼마나 음질이 좋으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Y축을 보면 Y축이 퀄리티입니다.
자, 이걸 음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갈수록 좋은 거죠. 네, 고음질이에요. 여기 이제 작은 글씨로 풀밴드 스테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 그 가정용 하이파이 오디오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고음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저음질이죠. 예, 뭐 전화기 소리라든가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자, 봤더니 같은 비트레이트, X축은 지금 비트율입니다. 같은 비트레이트 뭘로 해볼까요? 일단 뭐 64부터 볼까요? 자, 64라는 같은 비트율일 때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뭐가 제일 좋으냐? 자, 오포스라는 것은 거의 어, 여기입니다. 여기니까 거의 뭐 스테레오에 가까운 아주 좋은 소리가 나고요. 그보다 살짝 낮은 게 AAC가 살짝 낮죠. 여기 예, 거의 비슷하고 저 보비스라는 거는 그보다 살짝 낮습니다. 낮고요. 자, MP3는 보니까 대충 한 이 정도 되겠죠? MP3니까 아, 네, 좀 MP3는 음질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같은 비트율일 때 오퍼스가 가장 좋더라라는 것을 이제 이 표로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방금 그 음질이나 이런 것들은 그 어디서 이 결과가 나왔냐면 이 주관 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주관 평가라는 것은 뭐냐면 주관 평가는 평가자들이 있어서 사람이죠. 사람이 귀로 듣는 겁니다. 뭘 듣냐면 압축하지 않는 원래 소리하고 이 압축한 소리를 비교해서 비교해서 청취를 하고 그리고 이 원본에 비해서 압축한 소리가 얼마나 거슬리는지를 이제 점수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코덱을 그 평가하는 아주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원본하고 원본 소리하고 압축된 소리하고 두 개 들어보고 이게 만약에 똑같다, 완전히 똑같으면 이건 정말 성공한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럴 수는 없겠죠. 그걸 이제 얼마나 거슬리는지 하는 것을 이렇게 5점 척도로 보통 많이 나타내는데요. 자, 5점 같은 경우가 imperceptible. 네. 이거는 감지할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고요. 4점은 perceptible, but not annoying. perceptible이니까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자, 감지할 수는 있지만 뭐 그닥 거슬리지는 않다. 자, 3점은 slightly annoying, 약간 거슬린다. 2점은 annoying, 거슬린다. 1점은 very annoying이니까 매우 거슬린다. 자, 이렇게 이제 점수를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점에 가까울수록 이것은 좋은 코덱이다라고, 음질이 좋은 코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2014년도에 여러 코덱을 대상으로 음질의 이제 이런 주관 평가를 한 결과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자, 이쪽 Y축이 음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가 5점, 4점, 3점, 2점, 1점이에요. 그래서 위로 갈수록 좋겠죠.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오퍼스입니다. 자, 오퍼스는 보니까 데이터들이 4점과 5점 사이에 몰려 있고요. 지금 옆에 보이는 약간 이상한 표시 있죠? 이게 이쪽에 좀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 여기 돼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게 평균 값이란 뜻입니다. 평균 값이 거기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가 95%의 신뢰 구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이 근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자, 그래서 오퍼스라는 것은 한 거의 5점에 가까운 이 정도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제 AAC. 자, AAC를 보니까 한 이 정도 있습니다. 조금 낮죠? 그리고 OGG. 그 처음에 이제 보고스 옛날 오그보비스 초기에 이제 나왔을 때 그 보비스 코덱인데요. 이 보비스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리고 이 MP3는 네, 여기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FAAC라는 코덱인데 이건 점수가 낮고 여기는 네, 여기입니다. 점수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와 같이 테스트를 해보니 지금 그 비트율이
오퍼스 같은 경우는 이게 107kH입니다. 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107kH. AAC는 104kH. OGG는 106kH. 이 정도입니다. 비슷하죠. 자, 비슷한데 음질이 좀 더 좋다라는 거고, 이 상세한 결과는 여기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이 표 말고도 이제 다른 것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참고 삼아 여기 한번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한번 그 생각을 좀 해보죠. 우리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참 많이 논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덱의 음질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자, 어떤 코덱의 음질이 가장 좋아? 뭐 이런 식의 질문이라든가 답변이 가끔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가다 읽어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답들도 있습니다. 야, 무슨 코덱이 제일 좋아?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단 코덱의 음질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코덱의 음질이라는 것은 원본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본을 압축을 한 거니까 압축해서 다시 풀면 그냥 제일 좋아봤자 원본이죠. 예,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덱의 음질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음질이 아니고 어떤 코덱이 원본과 구별하기 힘든가를 평가를 하는 게 이 코덱의 음질 평가예요. 그래서 코덱의 음질이 좋다라는 것은 원본과 비슷하다, 원본과 똑같다. 만약에 원본의 소리가 아주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코덱을 써도 소리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원본과의 비교가 음질 평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단순히 그냥 비교하는 건 안 돼요. 그냥 이 코덱이 좋다, 저 코덱이 좋다 이건 안 되고 항상 전제 조건이 있어요. 동일하게 한 조건을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비교를 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동일한 비트율일 때, 즉 비트율이 같을 때 음질이 뭐가 좋냐? 또 동일한 압축률일 때, 뭐 50%로 압축했을 때 음질이 누가 좋냐? 또 지연 시간이 똑같을 때 음질은 뭐가 좋냐? 이런 식으로 항상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어떤 전제 조건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음질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그리고 코덱은 이 소리 종류, 자, 음성이냐, 음악이냐에 따라서 또 적절한 코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는 굉장히 어떤 소리에는 굉장히 좋은데 어떤 소리에는 별로 성능이 좋지 않고 이런 이제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같은 조건과 같은 소리라는 조건 하에서 음질을 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음질 논란이 의미가 없어요.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평가를 해서 어떤 그 평균치, 예? 평균적인 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평균적으로 이게 제일 좋다, 평균적으로 이게 제일 좋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A 코덱이 제일 좋아, B 코덱이 제일 좋아 이것은 좀 의미가 이제 없다는 거죠. 네. 자, 이런 사실을 한번 잘 아시고 혹시라도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이런 글을 읽게 되면은 한번 좀 비평적으로 한번 그 음질 논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이제 그 다른 코덱의 소리 한번 좀 들어볼 텐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번 소리는요, 웨이브 파일인데 uncompressed. 그러니까 웨이브야 당연히 컴프레스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웨이브 파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비스 파일이에요. 네, 보비스. 보비스 파일이고 비트율은 48kbps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mp3예요. 자, mp3 이것도 48kbps. 이렇게 서로 다른 그 세 가지 오디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차이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소리 잘 들어보셨죠? 지금 소리가 나온 순서가 이 순서대로 나왔거든요. 첫 번째 웨이브, 두 번째 보비스, 세 번째 mp3예요. 소리가 원본에 비해서 달라진 게 좀 느껴지긴 하죠.
자, 여러분들은 점수를 몇 점 주시겠습니까? 특히 그 보비스하고 MP3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나요? 여기 사이트에 가면요. 네, 이 소리 다시 들어볼 수 있거든요. 한번 그 헤드폰 끼고 저기 나온 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직접 테스트 한번 해봐 주세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오디오 코덱이라는 것 자체만 우리가 봤는데요. 자, 이 컨테이너 포맷이라는 게 있어요. 컨테이너 포맷이라는 것은 우리가 네, 좀 아시죠? 이 코덱 자체, 코덱 오디오 데이터 자체만 넣으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용할 때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것을 포장하기 위한 포장지라고 할까요? 상자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또 다른 포맷을 만들어서 여기에 오디오 데이터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과 함께 같이 보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비스에서 지원하는 컨테이너 포맷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OGG, 뭐 스픽스, 보비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장자가 여기 이 그 사이프? 예, 저도 지프? 예, 여기 XIPH에서 나온 이 오디오 포맷들은 지금 그 확장자가 .5GG로 많이 붙어요. .5GG가 붙은 것은 이, 이 지프 재단에서 나온 그런 그 코덱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OGG, 이거 멀티미디어 이제 컨테이너 포맷이고요. 이 오디오뿐만 아니라 오디오는 이제 보비스, 오퍼스, 플락, 뭐 OGG, PCM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요. 거기 이제 비디오도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디오는 그 티오라라는 비디오 코덱이 있는데 이거 그리고 이제 텍스트 또 메타데이터 이런 것들을 하나로 포장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뭐뭐뭐.ogg 이런 파일로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장자는 .ogg, 뭐 ogv, oga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크게 그 두 가지 오디오 포맷의 어떤 그 유형을 봤어요. 그러니까 MPEG에서 나온 네, 여기서 MP3와 AAC라는 이런 두 개의 어떤 포맷 그리고 지프 재단에서 나온 뭐 오퍼스라든가 플락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OGG 파일 이렇게 봤는데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오디오 포맷들이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 이 MLP라는 포맷이 있습니다. MLP요. 이 MLP는 이 메리디언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음향 회사가 있는데요. 그 메리디안에서 만든 메리디안 로스레스 패킹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M자, L자, P자 이렇게 딴 거죠. 이것은 무손실이고요. 무손실 오디오 압축 코덱입니다. 자, 음악에 대한 압축률은 약 1.5대 1 정도 되고 DVD 오디오에서 이제 표준으로 사용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 채널 수는 한 1에서 6개, 또 최대 비트율은 9.6 Mbps인데 지금 이 DVD 오디오라는 게 그닥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MLP도 그렇게까지 많이 볼 수는 없는 그런 포맷입니다. 자, 다음은 A 트랙이라는 포맷입니다. A 트랙. 이 A 트랙은요, 뭐의 약자냐면 이 어댑티브, 어댑티브 트랜스폼 여기 T, 어쿠스틱 코딩. 예, 여기 트랜스폼에서 TR이죠. 예, 어쿠스틱 코딩의 약자고요. 이것은 이 소니사에서 개발한 겁니다. 소니사에서 미니디스크라는 거 있다 그랬죠. 미니디스크 MD에서 사용된 포맷이고요. 그러니까 292kbps 비트율인데 품질은 CD 품질 정도.
CD 음질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전력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버전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8트랙 플레이어하고 그리고 이제 그 8트랙 안에 그 들어가는 그 CD처럼 비슷한 네, 그런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미니 디스크 이제 다 사장이 됐죠. 지금은 이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거고요. 근데 이 A트랙 코덱 자체는 지금도 쓰여요. 코덱 자체는 자기네 그 회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른 걸 쓰이긴 하는데 이 미니 디스크 자체는 이제 없어졌어요. 다음은 그 aptX라는 코덱이 있는데요. 이 aptX는 그 1980년대에 이런 이름을 가진 박사님이 이제 논문에서 시작이 됐고 90년대 상업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건 CD 정도의 음질 압축 저장이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 것이 이 가전이나 자동차 스마트폰 오디오에서 블루투스 오디오 있죠. 이 블루투스용 오디오에는 이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저기 이어폰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블루투스로 음악 듣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는 이 코덱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관련된 사이트고요. 또 여기 유튜브 이 사이트에 가면 데모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 들어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도 한번 가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디지털 그 오디오 코덱들이 나오다 보니 기존의 어떤 미디어가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CD라든가 뭐 DVD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냥 플레이어 자체에다가 이렇게 저장해서 하드디스크나 SSD에 저장해서 듣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제품들인데 이건 좀 옛날 거긴 해요. 이게 소니에서 나온 그 워크맨, 그 디지털 워크맨이라고 그래가지고 디지털 뮤직 플레이어라는 게 있는데요. 뭐 소니 말고도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가격을 한번 보시면 되게 비싸요. 한 120만 원, 네, 130만 원, 140만 원 이 정도인데요. 이게 옛날 거라서 지금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시장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있으면 이런 거를 이제 살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 굉장히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좋은 고음질의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걸 사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에 보면은 이 프로덕트 스펙인데요. 여기 보니까 오디오에 보니까 자, 이 부분입니다. 저기 오디오 포맷 서포티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디오 포맷 지원. 네, 지원하는 오디오 포맷이 뭐뭐가 있냐. 자,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앞에 뭐 사진도 넣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MP3 가능하다. 자, MP3인데 32, 44.1, 48kg 다 플레이 할 수 있고 WMA 포맷도 가능하고 플락도 가능하고 LPCM은 리니어 PCM이에요. 리니어 PCM이라는 거는 그냥 따로 압축하지 않은 게 일반 PCM, 선형 PCM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AAC 가능하고 HEAAC도 가능하고 ALAC라는 포맷, AIFF, DS 다 가능하다. 이 DSD라는 게 이제 SACD에 들어있는 그 포맷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포맷들이 가능하다라고 스펙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디오 어떤 기기라든가 꼭 이런 휴대용 오디오 기기 아니더라도 그 보면은 이런 스펙에 이런 포맷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으니까 앞으로 이런 오디오 장비나 이런 걸 볼 때, 이 약자가 이런 포맷이구나. 또 어떤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이 포맷은 뭐지? 라고 이제 한번 그렇게 알아보는 네, 호기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네, 그렇게 하면은 또 그거 자체가 또 많이 공부가 될 거예요. 네. 자, 용어를 하나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데 앞에서도 한번 나오긴 했는데요. 이 VBR하고 CBR하고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VBR은 Variable Bitrate의 약자고요. 자, 이것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호가 복잡한 구간에서는 비트레이트를 올리고 왜냐하면 신호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돼요. 그럼 이 구간에서는 샘플링을 많이 해야 돼요. 샘플링을 많이 해야 비슷해지겠죠? 근데 이 구간에서는 샘플링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좀 띄엄띄엄 해도 괜찮겠죠? 신호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에서 비트율을 다르게 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이것은 구간마다 비트율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비트율이 얼마다라는 것을 평균적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 대신에 단점은요. CBR에 비해서 CBR은 그냥 비트율이 고정된 방식입니다. CBR에 비해서 인코딩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어디가 복잡한 구간이고 아닌 구간인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현재 대부분 오디오 코덱에서는 이 VBR 방식을 많이 지원하고 사용을 합니다. 자, 컨스탄트 비트레이트 CBR, 이거 일정한 비트율을 유지하는 방식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오디오 인터넷에 다운받거나 뭐 할 때도 보면요, VBR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만약에 96kHz BPS라고 써 있으면 이거는 항상 96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평균적으로 96kHz BPS가 나온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인터넷에서 음악 다운받으실 때 VBR 이렇게 써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디지털 오디오 코덱에 대해서 쭉 공부를 좀 했는데요. 지금 배운 것 말고도 다른 코덱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코덱을 누군가 어디서는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약 국제 표준이 되면 정말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회사, 연구소, 뭐 기타 연구자들 이런 사람들이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겉핥기식으로 진행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기술적인 그런 어려운 내용은 지금 다루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디지털 오디오에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크게 개발할 거 아니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시 보기를 하거나 아니면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오디오 포맷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